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꼭 빠지지 않는 가치가 있죠. 자유 그리고 평등인데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권리는 보장되는 사회. 가장 먼저 요구되지만 또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전북 교육계의 기회와 권리, 가장 기본이 되지만 또 가장 특별한 교육을 그리는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교육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지난 2023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죠. 1월 18일 날 우리 교육청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이 한국 최고의 교육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2023년은 정말 바빴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2023년은 교육감님에게 어떤 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네.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원래 기대했던 것 이상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을 찾아서 우리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또 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학력을 신장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기초교육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서울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네. 갈 수도 없겠지만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사실 그 아이들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길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의 진로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초학력, 기본학력은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성숙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토양이 되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습득을 시켜주지 않는 것은 네. 인권의 문제까지 아하. 또 비화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에서 전북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초학력의 아이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예. 전혀 평가를 하질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로 지냈는데 작년 3월에 초 2학년에서 고 1까지 예.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매우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예요? 네, 학교 불문, 학년 불문, 반 불문하고 한 3%에서 20% 정도의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허허. 근데 여기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됐다고 하는 것은 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구구단을 모르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일부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미달인 걸로 나타났어요. 매우 심각하죠. 그렇군요. 네. 사실 기초학력이 기반이 돼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목표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응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6월, 9월, 12월에 이제 그때까지 계속 기초학력을 특별히 지도를 해서 예.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또 지금 한 800개 정도 됩니다만은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결과, 네. 열심히 지도해 주신 결과, 이제 세 번째 12월 달에 본 향상도 검사는 아직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네. 지난 9월 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그 미달이었던 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이제 그 미달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또 상당수 학교는 아예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에 도달한 그런 그렇군요. 경우도 있어서 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여러 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도미들께는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앞으로 이대로 쭉 나가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을 테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조사에서 기초 학력을 이제 넘어서는 수치들이 나왔는데 어떠한 노력들이 수반이 됐기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아이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학습이 부진한지 하는 거를 네.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맞네요. 아니면 어떤 정서의 문제인지 또는 어떤 난독증이 있고 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네.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에 2분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하는 걸로 1 수업 2 교사제. 그리고 또 그 교대를 졸업한 네. 그 예비 교원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임용고시에는 합격한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강사들 이런 예. 분들을 그 인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 아이들을 특별 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그 방과 후에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한다든가 오. 그리고 이제 14개 지원청에 또 학력 지원센터를 지금 세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맞춤형 지도를 한다든가 어허.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정말 전략을 잘 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 관련해서 학교 학년 단위 총괄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은 또 어떤 평가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뭐 매월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은 주로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네. 평가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한 학기라든가 또는 1년이라든가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 하는 그런 평가는 없었거든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한 학기나 또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아이의 성취도 평가를 보는 것이 바로 총괄 평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총괄 평가를 오랫동안 우리가 보질 않았어요. 예. 초등학교 그러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년, 7년간 총괄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총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총괄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든다면 우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뭘 배웠나, 뭐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네네.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역시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나? 뭐 어떤 면이 좀 부족한 건 없나? 이런 것을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기회를 그동안에는 갖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네.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 우려를 해요. 경쟁을 심화시킨다. 줄 세우기 아니냐, 네. 줄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처지는 아이들은 결국은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총괄 평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등수를 매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등급만 한 4개 정도로 네. 해가지고 그 아이와 학부모님에게 등급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등급만. 네네. 그러니까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런다면 아까 그런 우려는 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에는 등수를 쫙 매겨가지고 저도 많이 혼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어린 교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교육계의 어떤 그 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 국민이 교육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목소리를 내면서 또 교육의 어떤 그 평등이라든지 또는 이 교단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계 교권 보호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취임하기 전부터 예.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동시에 보호되고 또 존중돼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떤 식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 왔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예. 상당히 오랜 기간, 한 50년, 60년 아니 그 이상 학생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 인권을 섬기게 됐는데 예. 이제 상대적으로 교권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주저앉는. 문제가 생기는 네. 네. 예,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제 전 국민들이 이 교권의 교권 추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맞습니다. 또 그게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 이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보호돼야 된다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럼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예. 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주장을 해온 입장에서 예. 우리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 어허. 하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 되면 참으로 이상적이고 좋을 텐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도 굉장히 좀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센터만 운영이 됐거든요. 예. 그랬던 것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과 또 교직원의 인권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취지하에서 예. 전국 최초로 바꿨고요. 거죠? 예. 또 학생인권센터도 마찬가지로 학생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의 인권이, 이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인권센터로 바꿔가지고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교육인권센터에 교권 보호팀, 네. 또 학생인권 보호팀 이렇게 팀을 별도로 두어서 또 교권 보호관도 지금 임명이 돼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네. 이루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육인권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8월에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또 마련했어요. 이젠 대책이 나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원은 학교장 책임제로 한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전화번호 본인 거 말고 예. 안심번호를 하나 더 드려서 그걸로 이제 그 민원이라고 통화하도록 하게 한다든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원 상담실을 별도로 녹화 기능을 갖춰서 마련한다든가. 또 이제 교권 보호관을 아까 또 임명을 했고요. 예.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또 법률 지원단,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데 멘토단, 그리고 심리 치유 지원까지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정말 대책을 또 많이 구상을 하셨고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바꾸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은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학교를 바꾼다는 것은 예. 결국은 수업을 바꾸는 거. 수업을 혁신을 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잠자는 아이들이 네. 한 반에 3분의 1 내지 반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 어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예. 기초 학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를 배우는데 분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수학은 단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엎드려 자는 거 맞아요, 외에는 맞아요.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늦게까지 다른 공부를 하다가 아예 또 학교 공부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예.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잠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수업을 더 수준과 질을 높여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거 이것이 학교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요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을 바꾸는 것이 이제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또 그에 따른 또 대책과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 수업을 하시는 분이 교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그 연구도 하시고 전문성을 높여서 수업의 수준을 이제 더 향상을 시키는 것인데 맞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몫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전문성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이제 자기 수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또 더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수업 나눔을 하는 네. 것을 또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잘하는 분을 또 이렇게 초빙하고 모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선도 교사단을 또 모시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수업 연구 혁신대회도 열고 네네. 또 수업 나눔 박람회도 개최를 해서 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우리 교육계에 수업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그 AI라든가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수업을 바꾸는 보조 수단으로 또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시대까지만 해도 파워포인트 하나 들어갔을 때 엄청난 혁신이었는데. 그랬었죠. 와, 네. 네. 이제 아이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예. 칠판은 전자칠판으로 어허. 또 선생님들은 그 이 디지털 연수를 이제 또 받으시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수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허. 그런 보조 수단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혹시 나라라든지 전라북도를 넘어서 뭐 다른 혹시 뭐 지자체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배우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또 비슷한 또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래서 약자로는 IB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스위스에 이제 그 뭡니까 국제 기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좀 공통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른 학제와 맞아요, 또 맞아요. 교육 방법을 다 달라요. 네. 그 배우고 왔는데 다 예.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공통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나온 것이 바로 이 IB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주입식 교육 네네. 그리고 또 객관식 평가 네. 여기에 지금 익숙하잖아요.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데 이 IB는 우선 토론식 수업 그리고 논술과 서술형 평가 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획기적인 예. 새로운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 한국의 공교육을 바꾸는데 네.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160개국 한 6,000개 학교에서 예. 본격적으로 이 IB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도입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대구, 제주, 인천 거기서 이제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 전남.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서 네. 금년에 스위스에 있는 아이비 본부하고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MOC를 맺고 저희도 이제 그 대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예.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가 그 아이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지금 현재 9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만 우리 한국 전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학교가 44개가 있고 우리는 네네. 아직 본격적으로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요즘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네. 또 디지털 기기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상상하거나 문제를 향상시키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북교육청만의 이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토론 수업 이런 것들도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 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그 댓글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예. 사과가 어떻게 심심할 수 있냐 그렇죠. 뭐 이런 댓글. 심심한 거 싫다. 그래요. 금일 했더니 금요일인 줄 알고 뭐 이런 예. 에피소드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많이 읽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쓰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네. 지금 우리 전북에서는 받아쓰기 교육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이제 받아쓰기를 다시 좀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 그리고 예술, 체육 맞습니다. 활동이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게 문예체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위해서 특히 그 인문학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요. 예. 독서 토론대도 새로 신설을 해서 맞습니다. 네. 지금 방송사와 함께 네.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토론을 굉장히 잘하던데요. 네. 그다음에 백일장 대회도 열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독서를 많이 시키고 또 이제 그 한자 교육이 지금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좀 네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 사실은 문해력을 키우는 데는 한자가 뜻글자고 네. 또 우리말 중에서 한자에서 온 것들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건 아니고 네네. 희망하는 아이들은 또 한자 교육도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한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도 맞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일본도 네.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교육계에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특별자치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북 교육의 자치권이 선포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교육부의 규제나 간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독자적인 고유한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에 맞게 이 전북만의 교육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많은 교육가족과 우리 시민분들이 또 도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특례 법안을 보면 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두 번째는 유아교육 특례, 세 번째가
초중등교육 특례, 예. 마지막에 농촌유학 특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유아교육 특례 또는 초중등 교육 특례가 있는데 학교를 설치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교육 과정이죠. 예. 교육 과정을 짜는 것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좀 더 자율성이 부여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학교 운영도 그렇고 이 선생님들 정원을 배치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전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할 그래요?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왜 그 공부를 하다가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또 다음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효율성도 또 이게 증폭을 하게 되는데 교육감님 하루 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도 세워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하루 여가 생활을 과연 어떻게 보내실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를 25시간으로 생각하고 10분, 20분 단위로 쪼개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사실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고요. 예. 또 사실 체력 단련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쩌다가 네. 시간이 좀 나기도 하면 저도 이제 힐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끔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네. 또 음악도 감상하고 예. 또 이제 시간이 더 있을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 주로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교육감님이시네요. 네, 굉장히 건전한 방법으로 네, 힐링을 하고 계시고. 아, 그리고 기타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연주하시던데요. 그렇진 않고요. 조금 흉내를 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초년생 학생 시절의 교육감님은 어땠는지, 그 시절의 교육감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학생 때는 예. 말썽 안 부리고 차분하면서 예. 좀 성실한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스스로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유, 그러셨구나.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매점에서 또 일도 하고 그런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 그때 이 한자 성어를 하나 제가 외우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진인사 대천명. 내가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은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맞습니다. 제가 책상 위에다가도 네. 그걸 붙여놓고 그랬었거든요. 그 시절에 저로 만약 돌아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거서가 너 수고 많았다. 등을 좀 토닥여주면서. 그때 진짜 힘드셨나 봐요, 네. 교육감님. 네.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으셨는지, 그랬으니까 지금 교육감으로서의 또 꿈도 지금 마음껏 펼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저를 꿈꿔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나 보고 있는 혹시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내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좀 큰 울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교육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이요? 예,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또 고귀한 말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로 봐도 역시 사랑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원하는 그런 예비 교원들 거기는 이제 교대생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범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돼야만 그 교육이 효과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2024년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과 교육가정 여러분,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한 20일쯤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실력과 인성을 키워서 우리 전북이 한국 최고의 교육 중심지로 분명하게 거듭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이 교육 현장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응원 많이 하고 또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